네, 영화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줄거리 설명과 함께 명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상평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줄거리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의열단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죠. 네. 김장옥을 추격하던 이정출은 의열단의 거처 및 자금 조달원들의 출처를 파헤치기 위해서 의열단의 일원으로 들어가려고 일을 꾸미게 되죠. 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의열단이 이정출을 대량의 폭탄을 경선으로 싣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역으로 밀정으로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정도로 줄거리를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정출, 그러니까 송강호가 맡았던 인물은 황옥이라는 인물로 제2차 대암살 파괴에 의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가 누군가의 일고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시는 분이신데, 이 사건과 결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우진 역할을 맡았던 공유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실존 인물이 김시연이라는 인물인데, 이분도 똑같이 1923년에 투옥을 당하게 돼서 이 작전에 연루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지민 배우가 맡았던 연계순이라는 역할은 진짜 실존 인물은 현계옥이라는 인물이 계시대요. 이분이 현진건 운수 좋은 날의 작가이셨죠. 그분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셨고 김원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독립군 여성분 중에서 또 유명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체산 실존 인물은 김원봉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원봉 평전이라는 것도 있고 하도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운의 독립운동가라고 많이 불리세요. 원래 독립운동 쪽으로는 보수격인데 이중간첩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경성으로 폭탄을 날라서 실제로 투척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는 매국노 중에 한 명이 또 밀고를 하게 돼서 또 그리고 저 빨갱이 아니냐 폭사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독립운동 쪽으로는 많이 유명하셨지만 나중에는 아쉽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셔서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김장옥 진짜 실존 인물은 김상옥이라는 독립투사 분이셨는데 이분이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1대 1000으로 싸우신 1대 1000명? 예, 첫 시퀀스 진짜 있었던 피신 장면이었대요. 아 진짜? 엄지발가락이 잘린 것도 실제라고 합니다. 예. 1대 1000까지는 아니고 한 400명? 근데 나는 이 얘기 들으니까 실망인데? 왜? 현실보다도 못 찍은 느낌이라서 맨 처음에 쫓기는 씬은 너무 이 영화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낮췄어.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때 뭐 카메라 각도만 살짝 틀면은 달리는 사람, 쫓기는 사람 진짜 긴박지게 찍을 수 있는데 본 시리즈에서 쓰는 카메라 기법만 이용해도 그런 대규모 추격전은 맛깔나게 잘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지붕 뛰어다니고 총 쏘고 누구 죽고 누구 인질로 삼고 이러는 거 첫 장면부터 너무 실망스러웠거든. 그래서 그냥 없었던 사건인데 각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냥 그러고 익스큐즈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보다 못한 장면을 찍어놓으면 안 되지 영화가. 그리고 이병헌이랑 박희순이 우정 출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정 출연이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두 분 다 형전도 읽어보시고 박희순 배우가 연구도 하시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국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를 찍으면서 덕혜옹주라든가 국제시장이라든가 인천상륙작전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시대극들에서 갑자기 애국심들을 발휘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애국심 이런 거는 흥행하는 데 있어서 단골 요소니까 그 정도? 근데 나는 거르는 수준? 뭐 그 정도? 일례로 들자면 덕혜옹주 같은 경우에도 황손들이 기모노를 입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황실의 손녀인데 이런 거를 입고 다녀야 되겠느냐 그러고서는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황실 사람들이 일본에 목매어가지고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여기에 편속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고증이 있다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너무 역사적으로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도 이정재라는 인물이 엑스레이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런 거를 애국심을 강요하게 되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중도에 보다가 뛰쳐나왔거든.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쉬운 감이 너무 든다는 거지. 근데 밀정 보면서는 차라리 일제강점기 시대 이야기를 다룰 거면은 그냥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김장욱이 뭐 대한독립만세 부르면서 총을 발사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서 담백하게 꾸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인 영화가 많은 중에서 이 영화는 그나마 나왔다? 나는 그나마 나왔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해외 배급사들도 외압을 안 넣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곡성이라든가 밀정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배급 제작하는 사람들이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요즘 국뽕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건 국내에서 배급하거나 제작하는 쪽이 위에 눈치를 봐서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외국 자본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면은 그런 거에 대해 간섭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이번 밀정은 요즘 나오는 강요하는 국뽕과는 다르게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은 밀정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네. 보면서 밀정이라는 제목이 나오기 직전까지 전의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나는 좋게 봤는데. 쫓기는 장면 어설픈 그래? 것도 어설픈 건데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소도구나 군인들의 복장들이 너무 새 거인데다가 이거 그냥 세트장인데 누가 봐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 아 여기가 지금 일제시대고 어디쯤 됐구나 이런 감이 전혀 없이 그냥 이거 세트장에서 찍었네 라는 느낌이 딱 들어버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안 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좀 더 카메라 구도를 멋지게 가져간다든지 핸들들을 좀 과격하게 찍어서 서스펜스하게 찍던지 그 장면만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송강호는 가운데가 두는데 옆에다가 그냥 일본군들은 배치해놓고 장소는 세트장으로 딱 갖다 놓고 장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설펐어. 그리고 엄지발가락 뜯어내잖아. 근데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굳이 그런 잔인한 장면 넣을 필요도 없고 의미하는 바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 마지막에 편지로 엄지발가락을 주기 위해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그게 키포인트나 심금을 울릴 정도는 아니고 없어도 전혀 영화 보는데 감상 해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장점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우들을 찍으면서 이 사람은 줌을 줘야 되는 배우고 저 사람은 풀샷으로 찍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 이병헌이 맡았었던 정체상 같은 거는 배우에서 서포팅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 그래도 차 안에서 지켜보는 그런 씬이 그림자 같은 거 기차씬 같은 경우에도 송강호를 흔들리게 찍어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식당 칸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2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찍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드는 생각은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일본하고 의열단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거잖아. 그리고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기법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게 본 것도 있고 음악 같은 거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진행자는 또 음악 잘 듣잖아. 내가 잘 모르겠어서. 인상 깊기는 제가 맨 처음부터 모그 감독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한국 음악 감독인데 긴박감 주는 음악 같은 거 괜찮더라고요. 보면서 감칠맛도 있고 긴장하는 맛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인터뷰를 봤는데 감독이 차가운 누아르를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근데 음악 사용도 봤을 때는 사실 차가운 누아르엔 가깝지 않거든. 오히려 그렇지. 드라마 형식으로 가야 맞는 거지. 그리고 의열단들이 다 후반부에 죽어나갈 때 When You Smile 나오는 거랑 볼레로 나오면서 폭탄 터트리는 장면까지는 감독이 일부러 이 음악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대 당시에 외국에서 나왔던 노래들을 일부러 넣었다. 예. 그런 의도였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 죽어나갈 때 옆에 사람들 울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라벨의 볼레로 음악 사용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음악 특징이 음. 처음부터 끝까지 크레센도 되는 거거든. 맨 첫 마디부터 맨 마지막까지 점점 커지는 거야. 크리센도로. 동일한 박자에 동일한 멜로디로. 근데 굉장히 이 영화랑 잘 어울리는 음악이야, 사실. 왜냐면은 주인공인 송강호가 자신의 마음이 동요가 점점 돼가지고 결국에 폭탄을 터트리는 데까지 도와주는 거잖아. 이 사람 가슴 깊은 곳에 볼레로의 첫 마디처럼 의구심이 하나 있는 거지. 자기의 뭐 애국심이랄지,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랄지. 부끄럽잖아, 사실. 가족들한테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 음악과 함께 증폭돼서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끌어지는 그런 것까지 이용해서 이 음악을 이 영화의 주제로 사용했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음악을 사용한 게 아이러니 수준으로만 사용했거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처럼.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이 음악이 굉장히 아까워. 이 영화랑 주제가 너무나도 잘 맞는 음악인데 이렇게밖에 못 써? 아, 그건 좀 아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1차원적으로 그때 외국들은 저렇게 놀 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다.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건 좀 1차원적인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폭탄 터질 때 쓰는 그런 건데 너무 유치하지. When You Smiling 그것도 너무 클리시한 방식이라. 대놓고 드러나지, 가사부터. 사람 죽어 나갈 때 블루스, 재즈 음악 넣는 거 너무 흔한 거다. 딱히 의미 부여할 게 없지 않나. 그리고 나는 이 영화가 1, 2,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1부는 중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때의 과정,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기차에서의 과정, 그리고 3부가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때까지의 과정. 나는 이 3부 스토리가 얼기설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은 송강호가 일본에 충성을 하다가 점점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서 결국 의열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되는 스토리잖아. 근데 힘을 줘야 될 때 주지 않았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병헌이랑 송강호가 대면해서 설득을 할 때 보면은 대사로 다 처리하거든. 근데 내가 아는 김지훈 감독은 대사로 이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던 감독이었는데 영상이나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잘 표현했던 감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신민아한테 이병헌이 선물을 갖다 주러 가잖아. 근데 집 앞에 딱 갔을 때 굉장히 클리셰하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움직여. 근데 영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무 갈대 같은 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런 장면을 복선으로 두고 이병헌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 바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 되게 영화적이지, 친절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이병헌이 주저리 설명하면서 시계를 주면서 나의 시간을 맡긴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엄지발가락 자르는 것만큼이나 접점은 사실 없어. 시간을 맡긴다고 했으면은 시간에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시계에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은 시한폭탄. 그런 게 없었고. 그 배경이 낚시하는 장면이었잖아. 그게 너무 친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 곡성도 그렇긴 했었는데 미끼라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얘를 미끼로 사용하자. 근데 아예 대놓고 낚시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송강호 역할을 했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나를 낚는 거야? 이런 기분도 들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차라리 그런 거를 넣었으면은, 심파적인 요소를 그때 넣었으면은 그때 차라리 낚시하면서 대화로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또 한 가지 배우의 힘에 기댔다는 생각이 드는 게 3부로 넘어왔을 때 의열단이 다들 잡혀갖고 법정에 섰을 때 송강호가 마치 변호인의 노무현처럼 얘기를 하잖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열단이 아니다. 서럽게 울잖아. 그 장면은 진짜 배우가 다 하는 거지. 배우가 다 하는 거지. 오디션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그냥 배우 하나 앉혀놓고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이 이러니까 연기해 보세요. 그 정도 느낌이라 이건 영화가 아니라 송강호의 힘에 기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더라고. 개연성도 없지. 그거 하나만으로 송강호가 이렇게 풀려난다는 게 설득이 안 되잖아. 일본 법정을 너무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1, 2, 3부로 나눴는데 1부에서는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왜 그쪽까지 가는 건지.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그렇구나. 영화 계속 봐야지 뭔가 재밌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2부 넘어가니까 갑자기 장르가 달라져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고
뜬금없이 배신자가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3부로 넘어가선 이제부터는 국뽕을 얘기할 건데 나는 심파로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쿨하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멋있게 받아들여줘.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영화를 보면서 흐름이 따라가기 힘들다. 갑자기 판소리 듣다가 EDM 듣다가 성악 듣다가 이런 느낌으로 너무 확 움직였어. 일단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인물 설정부터도 성의가 없지. 이병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병헌이라서 나왔고 맞아.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도 훨씬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인데 별거 없잖아. 그냥 그래. 독립운동하는 행동파 한 명 있어야 되니까 맡아서 전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나중에 우리의 의지는 이어진다고 이런 정도로 송강호에게 넘어가는 거고 바톤 터치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정출인데 형편없지. 이 영화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정출의 내면 심리를 이정출 본인도 모르고 관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정출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결말이 완전 달라지는. 그치.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서스펜스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야. 보면서 그냥 송강호고 이정출이고 그냥 흐름을 보니까 저 새끼 말만 이중첩자지 그냥 일중첩자네. 난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야. 일중첩자. 일중첩자. 무늬만 일본 경부고 무늬만 이중첩자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긴박감이 이끌어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송강호의 캐릭터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영화는 확실히 배우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점에서 하시모토? 그 배우가 너무 설정을 잘못했어. 그거에 맞는 힘을 줘야 되는데 센 척만 하다가 어이없게 죽어버리는 느낌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싶을 정도로 송강호가 행동을 하는데 불안해 보이지가 않아. 그냥 웃겨. 그냥 웃기게. 그러니까 재밌잖아. 송강호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누아르가 됐으려면은 진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이 얘네들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떠올랐냐면은 그 영화는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동화 보는 느낌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기차에 탔을 때도 배신자 색출할 때 보면은 아이디어는 좋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다르게 얘기해서 배신자를 찾아낸다. 그렇지. 근데 그게 다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얘네들이 정말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발견해낸 아이디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피아 게임하는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라 그리고 배신자를 죽이잖아. 그 장면도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그전에는 총소리만 나면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위혈단인가 엑스맨 찾기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2부는 장르가 확 뒤바뀐 느낌인 거지. 그리고 각각의 인원들에게 다른 정보를 알려줘서 배신자를 찾는 그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뭔가 또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또 다른 꼼수를 써서 그 계획이 엎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배신자가 밝혀졌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든지 이 인물만큼은 정말 아닐 것 같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극 중에서 아무 비중도 없었던 인물이 배신자로 등장하니까 사실 쟤 배신자인가 보구나 그냥 그렇게 되나 보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접점이 없는 거지. 반전을 의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반전이 되려면은 그 전까지 계속 복선도 던져주고 그리고 진실을 은폐할 만한 트릭들을 계속 감독이 던져주면서 관객을 속여야지. 이 인물만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인물이 배신자로 등장하면서 충격적인 효과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재해석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그걸 잘 만들지? 그러면 이 영화는 차가운 누아르가 아니야. 그냥 스릴러 액션 영화로 바뀌어버려. 그게 차가운 느와르가 되려면은 그 배신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엄청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떨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뭐 개판이지. 그리고 개연성도 없는 게 기차에서 일본 경찰이 죽었잖아. 즉흥적인 상황 자체야. 송강호가 경찰 신분 증명서 들이대면서 수습할 수 있다 쳐. 근데 송강호 나중에 기차에서 뛰어내리잖아. 그 다음에는 보고도 아무도 안 했을 리도 없고 현장 검증도 이루어졌을 텐데 유혈단원들이 그렇게 경성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허술한 게 뭐냐면은 의열단의 숫자가 많으니까 내려서 잡자. 이게 난 참 이게 이 영화가 그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술한 거. 아니 숫자를 요거밖에 안 동원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극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지금 뭐 애들 소꿉장난하러 보러 온 거야 지금? 그리고 설령 인원이 부족하다 쳐도 그거는 중간 역에 정차했을 때 역에 있는 경찰들 불러오면 해결되는 문제지. 겨우 그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뻔히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이거 너무 얄팍한 수작이지. 참 친구들이랑 나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기차 시퀀스만큼은 나는 그래도 나름 긴박감 있게 봤거든. 개연성이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인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리고 소꿉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눈에 띄었냐 하면은 사실은 식당 칸에서 한 명이 더 있었거든. 이정출이 바라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과연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 보니까 든 생각은 상사로 있던 히가시가 하시모토도 영입을 했잖아. 근데 하시모토도 조선인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못 믿으니까 나는 한 명 더 누군가를 기차 칸에다가 넣었다고 보는데 근데 관객들이 봤을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서 아쉬웠거든. 차라리 그런 것까지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은 긴박감 있게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리고 뭐 흔들리는 기차라든가 그런 거는 세트로 만들어져서 촬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도 그 기술은 배우고 싶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개연성 없는 부분이 연계순 체포되는 장면인데 뭐 연계순 체포해서 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 여기 완전 공터처럼 변하잖아. 아, 그렇지. 경찰들도 없고 병력들이 다 소멸했어. 무슨 어디 모던 워페어 이런 데에서 리스폰 멈춘 것처럼. 원래는 그 장면에서 연계순이고 다른 유혈단들이고 일망타진대가 맞지. 근데 공유가 연계순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드라마 연출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밖에는 안 보이고 세트장이 거기도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새 거던데 여기? 너무 그리고 깨끗하던데? 역 같지도 않아. 어디 무슨 회관 같은 느낌이지 어. 뭐 규모 있는 역 같은 느낌이 아니야 전혀. 내가 그렇게 까다롭게 세트장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맨 처음에 쫓기는 장면이랑 역에 서 있는 장면은 누가 봐도 영화 촬영장 느낌이 나는 장면이라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 제작비가 100억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장면은 송강호가 폭탄을 터트리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정출이 풀려난 것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어이가 없는데 풀려났다 쳐. 그럼 감시원이 당연히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정출의 행동을 전혀 포착을 못한단 말이지. 일본 경찰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정출이 폭탄을 집에 보관하고 있잖아. 집에 숨겨뒀잖아. 지하. 그치. 그 바닥 밑에. 근데 그 정도는 이정출 집 수색하면서 나왔어야지. 유혈단 스파이 체포했는데 집 수색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이정출이 비밀스러운 장소 안가 같은 데 숨겨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자기 집에 떡하니 그렇게 지하에다가 숨겨놨는데 폭탄을 수거를 못했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 나는. 그 쉽게 넘어간 것 같긴 하다. 그 이정출이 폭탄을 얻게 된 계기도 공유랑 아, 같이 있다가 공유는 도망가고 나는 이정출이 늑대가 빼돌린 될 테니까. 거잖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처리한 것 같기는 그치. 하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숭 나 있으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잔뜩 힘주면서 미장센 과시하면서 폭탄 터지는 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해보면은 각시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무신 나요. 각시탈 같은 경우에도 일본 경부인 이강토라는 애가 각시탈로 변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지민이 죽고 나서 술에 끌려가잖아. 그래서 이정출이 울어. 근데 우는 게 전혀 안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물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은 들겠는데 전혀 울만한 장면이 아닌데 악어의 눈물인가? 그런 식으로 봤단 말이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강토도 각시탈로 변모하는 게 형이 나중에 각시탈이라는 거를 알아갖고 그렇게 변모해가는 과정인데 어설픈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쉬운 점은 있다 그거지. 그리고 대조해볼 만한 작품 하나 거론해보자면 3개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송강호의 고민 수준은 탕웨이 정도는 됐어야 됐고 하지모토의 존재감은 양조이 정도는 됐어야지. 형태는 다를지언정.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새끼에서 탕웨이의 내적 갈등과 고민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릴감을 주잖아.
마지막에 양조위가 암살을 모면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서 탕웨이가 양조위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연출 수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모토 같은 경우에 공명심에 앞서서 날뛰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내색하고 싶지 않은 순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그 인물이 자신의 열등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예컨대 5.18 때 광주에 투입된 전라도 공수부대원 같은 그런 연출을 했어야지. 근데 송강호 디버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나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송강호의 고민이 좀 더 크게 다가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난 오히려 이 영화가 심파적으로 다가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변호인 보면은 자기가 자주 가는 국밥집에 아들이 경찰한테 잡혀가고 고문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송강호가 변하는 계기가 그치, 마련된 좀 거지. 계기가 부족한 감이 없잖아. 근데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가정도 있어. 가정도 있고 부하 직원도 퇴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에 퇴근한 다음에 술 한잔하고 막 이러잖아. 아니 요거 이렇게 쿨하게 처리하지 말고 구체화시켜갖고 고민의 무게를 살살살 건드려가지고 볼레로 음악처럼 크레센도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변하는 장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주 말대로 한지민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보고 울었을 때 공감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지. 왜냐면은 이 이정출은 연출된 그 영화에 표현된 그 자체만 보면은 그냥 김우진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도와주게 된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뭘 울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영화는 영화가 던져줄 메시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차가운 느와르가 될 수 없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초에 차가운 느와르가 되려면 마지막에 폭탄 터지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느와르인데. 그치.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송강호가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 의열단들을 다 죽여버리던가. 그치, 그렇게 돼야지.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누아르인데 이병헌이 개처럼 일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드냐고 울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암살자한테 죽어버린 것처럼 그게 누아르인데 이거는 누아르란 말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영화 이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시대극이지, 보니까 그냥.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저는 그래도 이 영화를 잘 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나는 이정출이라는 그런 인물도 한 명 정도는 근래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갈등하는 사람인데 독립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자기의 그런 이익이라든가 이기심,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정출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본 것 같고, 그래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작품 중에는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국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놓고 드러나진 않아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은 난 이런 영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 누아르 장르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시대극이 한 이 정도면은 나는 어느 정도 평타 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배급사나 제작사에서 정말 생각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바, 나는 한 3개 반 정도 주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은 건전한 김지훈 영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PGR에 질문 게시판에 시사의 표가 하나 남는데 같이 보자고 해서 볼 사람 있냐고 물어봐서 보게 됐는데 그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VIP 시사였어 그게. CGV 그분이 CGV VIP인 거지. 영화를 실제로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영화 끝나자마자 나한테 애매한데 이러더라고 그 아저씨셨는데 그래서 뭐 영화 많이 보신 분도 그렇게 봤으면은 뭐 그렇지.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보다는 탐정 홍길동인가? 그 영화가 훨씬 스타일리시하고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밀정에서 대규모 추격전 같은 게 한 2번 정도 나오잖아요. 공유 쫓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나왔던 쫓는 장면. 예. 그 장면은 탐정 홍길동에서 훨씬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영화가 훨씬 나았고, 그리고 김지훈 감독이라고 하면은 한 남자, 한 인물의 심경 변화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잘 표현했던 감독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뭐 달콤한 인생은 두말할 것 같고, 악마를 보았다 해서도 이병헌이 그렇죠. 결국 본인이 악마가 되어버리는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멋있는 엔딩 걸어가는 장면과 함께. 반치광도 그랬네 생각해보니까. 이 심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려냈던 감독인데,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와 자신의 사단을 동원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목소리는 좋다. 명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대사를 읊을 때는 이거는 역시 이병헌은 역시. 죽지 않는구나. 역시 변사말을 외쳐대는 우리 진행자였습니다. 그 장면 되게 멋있었거든 나는. 대사 나레이션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뮤직비디오를 찍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장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끝나고 내 표정이 술 왕창 마시잖아. 계속 실수 없이 마시니까 송강호가 이병헌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잠깐 쳐다보잖아. 그렇지. 그 영화 끝나고 딱 그랬어. 이게 지금 뭐지? 김지훈과 송강호인데 이게 뭐지? 돈 벌려고 작정하셨나? 그래도 흥행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추석 가족끼리 보는데 잔인한 거 몇 개 빼고는 문제 없고, 그래. 던져주는 메시지도 완전 신파의 국뽕은 아니고 돈 버는데 문제 없겠네. 근데 굉장히 실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별점은 그래도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깜깜먹는 요소가 많았지만 아가씨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 곡성이랑 비슷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 평은 추석 특집 영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화. 영화관 가기 전에 사전 예상하고도 똑같았고, 보면서도 예상에서 벗어나는 전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겠지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로. 참 태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테마까지 나왔네. 인정. 답정너 영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보기만 해라. 너는 보기만 하면 되고 배우들은 연기만 하면 되고 고민은 필요 없고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하기 괜찮다 싶었던 게 정의의 사람들. 이거는 영화는 아니고 연극인데 알베르 까뮈의 작품이죠. 그렇게 위대하다 이럴 건 아닌데, 그래도 고민 수위가 밀정보다는 높은 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러시아 혁명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가들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들이 대지주로서 민중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대공을 폭탄으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냐면은 대공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보니까 대공이 타고 가고 있던 마차에 대공의 부인과 어린 자식들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대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공만 죽이는 게 우리 계획이었는데 처자식을 우리가 죽이는 게 맞냐,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을 하죠. 이때는 대공만 죽여요. 근데 그 실행을 한 혁명가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공의 처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당신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간단히 설득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대공이라는 사람은 민중들에게는 압제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동료이기도 했겠고, 이런 것을 체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갈등을 한번 보여준단 말이지. 근데 밀정에서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일본군은 일본군이니까 나쁜 놈, 위혈단원들은 혁명해야 되니까 혁명하는 거고, 배신자는 나쁜 놈이니까 바로 기차에서 쥐도새도 모르게도 아니고 그냥 남들 다 들리게 총 쏴서 죽여도 되는 거고, 송강호는 우리의 국민 배우니까 당연히 착한 일을 할 것이고 선역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 답이 정해져 있어. 맞아. 아무 갈등도 고민할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상식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영화란 말이지. 역시 김지훈은 내 예상대로 라는 생각을 했고, 별점은 2개 주겠습니다. 그래도 전개가 유치해서 그렇지 컷으로는 기억할 만한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거는 좀 인정. 예컨대 폭탄 터지기 전에 칵테일에서 기포가 쭉 올라오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컷 자체만 보면 인상적이지. 나머지 이야기 해보자면요. 재개봉을 하는 것들이 갑자기 추석 연휴에 많아지더라고요. CGV 같은 경우에는 주토피아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 TV에서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해주는 영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리즈물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기회 있으시면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또 우리가 혹평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봐 아니, 마음이 그러니까- 걸리긴 하는데 최고의 혹평은 니네들이 한번 찍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니네들이 찍어보지도 않고 이딴 식으로 평하면 다야? 이게 아니라 뭐 시대극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나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듣고 싶어서 밀정을 선택해 온 것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너네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영화를 찍어봐라 그게 아니라 이 영화는 이런 게 장점이고 너네들이 짚은 이런 것들은 단점은 사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맞는 거라서 아니 그런 그렇게 식의- 깔 거면 박근혜도 까면 안 되지. 대통령 해보든가 그거. 시켜줘! 자, 그러고. 뭐 거기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다뤘던 영화 밀정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